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하였는데요. 일단 달러 원 환율은 어제 20원대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이 레벨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포지션들의 상황들은 어떠한지, 더 빠질만한지 아니면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많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5.2원 하락하면서 112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위안화 환율은 어제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요. 일단 역외 중심 매도세가 계속됐고 또 우리 내고 물량이 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장 후반에 27.7원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저점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는 한국조선해양이 2,400억 원 정도의 선박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박 수주 뉴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 하락에 좀 배경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원 이상 수익 매도를 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최근 주춤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150조 원 부근에서 좀 보유액을 유지를 하면서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통환채 시장에서 1,400억 원 순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전반적으로 위험 기피와 달러 강세 분위기가 완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0.3% 가량 상승을 했고요. 유로는 0.4% 하락을 했고 어제 보시면 원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보시면 대부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흐름이 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코로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 7월 기록한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고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합산한 규모가 10만 명을 지난주에 육박하면서 미국의 신규 확진자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경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 차트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각국의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비트하는지 0 이상이면 예상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로존의 일단은 지표 둔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로존에서 먼저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가 부양책 기대, 백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단 감염에 대한 기대들이 정상으로의 복귀를 좀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강력한 위험 기피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국도 유로존도 일단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코로나19 움직임 관련해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표 둔화로 연결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선도 좀 앞두고 있고 누가 되던 간에 대선 절차 관련한 불확실성이 또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 포지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지표들을 재구성한 것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이미 많이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과 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포지션은 어떠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역의 NDF 포지션을 보시면요. 14년 이후 줄곧 외국인들은 원화에 대한 달러 롱 포지션을 누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14년 이후로 거의 1,200억 달러 정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쌓기도 했는데요. 일단 달러 강세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하느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는 선물한 매수를 해야 달러 매수를 해야 해지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지 포지션을 누적하느라 여기들이
달러 매수 포지션을 쌓아왔는데 작년 4분기부터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일단 강달러 기대가 작년 후반부에 약화되기도 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해치 포지션도 그러면 같이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물한 매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돌려야 환해치 포지션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의 매도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면서 원화 강세에 베팅한 달러 매도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러니까 달러 매수 포지션, 원화에 대한 달러 매수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선물한 순매수를 보시면 사실 우리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선물한 매수 포지션을 17년 이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그 환율이 레인지권에 있다 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달러 강세 추세에다가 18년도 이후의 미중 무역 긴장이 일단 기업들로 하여금 하락했을 때 선물한 매수를, 오히려 올랐을 때 매도보다는 선물한 매수 포지션 늘려가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9월에 환율이 급락하는 그런 장에서도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했습니다. 이 포지션이 의미하는 것은 나중에 환율이 올라갈 재료가 생겼을 때 기업들이 이 포지션을 일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달러 매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 외화예금 보시면요. 거주자 외화예금이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 초 이후에 거의 200억 달러 정도 매수 포지션이 늘어났다가 지난 9월에 한 30억 불 정도 줄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거주자 외화예금을 좀 줄였고, 그러니까 달러를 팔았고, 개인들은 오히려 9월을 환율 하락을 달러 매수 시점으로 삼았는데요. 근데 사실 9월에 기업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축소된 데는 환율 상승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던 외화예금을 조금 줄인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일부 금융기관들이 해외 증거금을 납입하느라 여기 있는 예금을 해외로 조금 돌린 그런 측면들,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많이 그 포지션이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쌓아온 거주자 외예금이 일단은 향후 환율이 올랐을 때 이 역시 대기 매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해외 투자 포지션도 일종의 대기 매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들의 채권 및 주식 순매수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올해 개인분들이 해외 주식 직구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그동안에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자, 불확실성에는 미국 채권이 좋다라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 때문에 채권 순매수, 해외 채권 순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년도, 18년도 말부터 해외 채권 순매수가 집중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순매수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어느 시점에 포지션들이 정리돼 갈지는 모르지만은 향후 환율이 오른다거나 주식의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다거나 또는 주식의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대기 매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지션들이 일단은 대기 매물, 환율이 올랐을 때 환율 상단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 상승 재료가 나왔을 때 상승 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왼쪽 차트는 사실 우리 외환 보유액도 일종의 대기 매물로 볼 수가 있는데, 외환 보유액 데이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데이터입니다. 한창 금융위기 때 우리 FX 수합 시장이 망가졌을 때 우리 외환 당국이 FX 수합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선물한 포지션을 많이 늘렸었고요. 일단은 15년도 이후에는 일단은 미국의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선물한 포지션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억 달러
규모의 선물한 포지션이 있고, 이 부분은 향후에 뭐 우리 위기가 발생을 했었거나 과도하게 환율이 오르는 타이밍에 일단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그 포지션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지션들이 일단은 환율 상승에 대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된 달러 매수 포지션이 그 환율 상승 요인들을 나왔을 때 대기 매물로 나올 수 있고,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외 자산에 대한 욕구, 이런 기저에 깔려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환율 하단을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차트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계획인데요. 국민연금이 2025년까지 해외 자산의 비중을 55%까지 늘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해에 매년 그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 해외 자산 매수를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되는 규모가 거의 한 400억 불, 4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개인분들도 어쨌든 그 해외 자산에 대한 욕구, 또 불확실성에 대비한 달러 포지션을 일정 부분 가져가자라는 그런 트렌드화 로 잡혀 있기 때문에 또 환율 하락 시에는 또 대기 매수세도 적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환율 상승을 좀 억제하는 그런 포지션 여건이긴 하지만 기저에는 이런 달러 대기 매수세도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또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 역외 시장에서 위안 환율이 6.7 위안을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환율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머징 시장과 원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무디스도 일단 원화가 긍정적인 것 같다. 도이치뱅크도 원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머징 자산은 사라라는 보고서를 이제 어제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과 원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은 일단 하락 우호적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 하락, 달러 강세, 위안화 강세 둔화, 이런 부분들이 환율 하단을 지지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이게 주간 차트인데요.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오늘은 반등 시도가 일단 전반적으로 우세한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예, 일단 사실은 기술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대기한 그런 포지션들이 많아서 일단은 얼마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한 1150원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면 오늘은 한 30원대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예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근데 약달러의,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약달러 기조라 하면 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약달러의 배경이 전반적인 위험 선호 때문이라면 이 재료는 또 예나에는 약세 재료, 달러에는 상승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일본 기관 투자가들이나 또 일본 그런 해외 투자 트렌드가 100엔 부근으로 가면 일단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그러니까 환율에 감안한 해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엔에서는 일단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위험 선호와 약달러 이슈가 좀 상충되면서 달러 환율을 일단은 그렇게 강력하게 방향성을 갖거나 또 거래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장에서 주시해야 될 이벤트 역시나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한 그런 이슈일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ECB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번 달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12월에 뭔가 나오면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금리 시장 여건과 가장 큰 거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여건인 것 같습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만 명 넘어서고 계속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로존의 코로나 확산 정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